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살면서 얼마나 실감하시나요? 저는 결혼 4년 차인 지금까지 그 말을 그저 옛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되면 며느리도 자식이라던 시부모님의 말씀. 그 달콤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는 데는 딱 10초가 걸리더군요. 16억 대 13억. 이 숫자의 의미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돈 앞에 가족도 없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그 서늘하고도 비참한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죠. 저는 33 돌 지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 김지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36이고요. 흔히들 말하는 자가 보유자입니다. 네,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16억 정도 한다더군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머, 젊은 나이에 반포자가라니 시집 잘 갔네. 남편 능력 좋은가 봐요. 부럽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시댁이 친정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 소위 말하는 취집해서 남편 등골 빼먹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시다 명예롭게 퇴직하셨습니다.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시면서 지방이지만 대출 없는 번듯한 자가에 살고 계세요. 연금도 빵빵하시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저 결혼할 때요. 친정 오빠 결혼할 때 5천만 원 지원해 주셨고 저 시집 갈 때도 똑같이 지원해 주셨어요. 이 아파트요. 그래요. 남편 명의입니다. 하지만 이 집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취업할 때쯤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손주 예쁘다며 사주신 집입니다. 그때 가격이 7억 정도였는데 운 좋게 집값이 뛰어 지금의 16억이 된 거죠. 결혼할 때 저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며 혼수며 제 돈 1억 3천만 원 싹 다 털어 넣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돈,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예단비니 꾸민비니 그런 거 일절 안 받았고 오로지 남편과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보태주신 축하금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이 집에서 당당합니다. 누구 덕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몫을 다하고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시아버님 생신 식사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꽤 비싼 한정식집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죠.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 시부모님 그리고 올해 40이 된 시누이 수진 형님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이 부드럽다느니 요즘 날씨가 어떻다느니 겉으로 보기엔 교양 있고 화목한 중산층 가족의 식사 풍경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살얼음판 같은지 말이죠. 우리 시누이 박수진 씨 4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고 난 화려한 싱글로 살 거야를 입버릇처럼 외치고 다니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냐고요? 글쎄요. 직장은 다니지만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본인 월급은 온전히 본인 치장하는 데만 쓰는 뭐 그런 분이죠.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까요? 수정과가 나올 무렵 시아버님이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다들 주목해라. 오늘 내 생일을 맞아서 중대하게 발표할 게 하나 있다. 저는 순간 무슨 건강검진 결과라도 안 좋게 나왔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아버님의 말씀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 말이다. 그거 수진이 앞으로 명에 넘겨주기로 했다. 네? 부산 아파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댁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꽤 넓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시외조 부모님이 사시던 곳인데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이죠. 저번에 부동산 앱으로 보니까 시세가 13억이 넘더군요. 13억이요. 아버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원래는 수진이가 결혼하면 주려고 했는데 뭐 본인이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니 어쩌겠냐. 나중에 우리 은퇴하며 부산 내려가 살 생각인데 그때 수진이 너 혼자 살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증여세 내고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로 했다. 와, 정말 바바리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13억짜리 아파트를 결혼도 안 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40살. 딸에게 툭 하고 던져주신답니다. 마치 용돈 주듯이 말이죠. 제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반포 아파트 16억입니다. 시누이가 받을 부산 아파트 13억입니다. 얼핏 보면 아들이 더 비싼 집 가졌네,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아주 흐뭇하게 웃고 있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공평한 겁니까? 이 반포집 누가 사줬다고 했죠? 내 시할아버지가 남편 취업 선물로 사주신 겁니다. 시부모님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예뻐서 주신 건데 왜 시부모님이 생색을 내시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아들에게는 0원, 딸에게는 13억 원.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제가 속물인가요? 아니, 할아버지가 주신 건 할아버지가 주신 거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는 건 또 별게 아닌가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여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들은 알아서 잘 사니까 됐고 혼자 사는 딸이 불쌍하니 13억을 꽂아준다. 제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자 시누이가 저를 힐끔 보더군요.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언니 꼬우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얄미운 입꼬리. 그리고 콧소리를 섞어 말하더군요. 어머, 아빠 진짜 대박. 나 그럼 이제 부산 가서 살아야 하나? 아님 월세 받아 써도 돼? 철딱선이 없는 그 목소리에 정말 식탁을 엎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을 쿡 찔렀습니다. 눈치를 좀 채라는 신호였죠. 여보,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 가만히 있을 거야. 제 간절한 눈빛을 이 눈치 없는 남자는 기가 막히게 피해 가더군요.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잘됐네, 수진아. 너도 이제 집 하나 있어야지. 아버지, 어머니 결정 잘하셨어요. 축하한다. 봐. 진짜 내 남편이지만 저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바보야. 호구야. 당신이 할아버지한테 받은 집은 당신 복인 거고 부모님이 당신한테 해준 게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왜 당신 몫을 챙길 생각을 안 해? 그 자리에서 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 그들은 핏줄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하호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성벽 밖에 서서 멀뚱히 그들을 쳐다보는 구경꾼이나 다름없었죠.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빠 장가 갈 때 5천, 저 시집 갈 때 5천. 혹여나 딸이 서운해할까봐, 며느리 눈치 보일까봐 10원 한 장까지 칼같이 똑같이 맞춰주셨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집구석은 도대체 뭘까요?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아예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인데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시누이가 제 옆을 스치며 한마디 하더군요. 아주 작게 저만 들리게. 언니 표정 관리 좀 하지? 너무 티 난다, 돈 욕심.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돈 욕심?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내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의 아내인 나 그리고 우리 아들까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상의 한마디 없이 저런 결정을 통보하듯 내뱉고 심지어 저런 조롱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제 심장 소리가 귀를 때리듯이 쿵쿵거렸습니다.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 해맑은 얼굴을 보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13억? 그래, 줄 수 있어. 부모 돈 부모 맘대로 한다는데 누가 말려. 하지만 적어도 내 남편이 바보 취급당하는 건 그리고 며느리인 내가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여보. 시동을 거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떨렸는지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이 전쟁의 서막은 그렇게 좁은 차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저를 돈에 미친 여자 취급했을까요? 돌아오는 차 안, 공기는 그야말로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니, 저 혼자만 무거웠죠. 남편은 배부르게 잘 먹었다며 트림까지 꺽하고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그 태평한 옆모습을 보는데 정말 핸들을 뺏어서 어디 들이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면서요. 여보,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거. 당신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이 룸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군요. 뭐가? 수진이 집 주는 거? 잘된 일이지 뭐. 걔도 나이가 40인데 언제까지. 부모님 댁에 얹혀 살 순 없잖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 할아버지가 당신 취업할 때 사주신 거지? 그때 아버님이 보태주신 거 있어? 없잖아. 취등록세까지 할아버지가 다 내주셨잖아. 그런데 아가씨한테 주는 부산집은 온전히 아버님 어머님 재산이잖아. 결국 부모님은 당신한테 1원 한 푼 안 주시고 아가씨한테만 13억을 몰아주신 건데 그게 공평하냐는 말이야.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더군요. 그리고 아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야, 김지은. 너 계산이 왜 그렇게 되냐? 할아버지가 남이냐? 우리 집안 어른이야. 할아버지가 준 거나 아버지가 준 거나 결국 다 우리 집안 돈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반포집이 비싸냐? 부산 집이 비싸냐? 이게 지금 16억이야. 수진이가 받는 건 13억이고. 내가 3억이나 더 많이 받았는데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봐. 이 남자 정말 벽이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논점이 완전히 엇나가 있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 건 금액의 총량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형평성인데 말이죠. 여보, 그건 할아버지 덕분인 거지. 부모님 덕분이 아니잖아. 만약 할아버지가 집 안 사주셨으면 그럼 당신은 빈털털이고 아가씨는 13억 부자인 거야. 당신이 할아버지한테 받은 복을 왜 부모님이 생색을 내시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장남이잖아.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딸이 귀해졌다지만 부모님이 아들한테는 너 할아버지한테 받았으니 땡이고 딸한테는 불쌍하니 13억. 이게 말이 돼? 이거 역차별이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차를 갓길에 거칠게 세우더군요. 끼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너 지금 역차별이라 그랬냐? 와. 너 진짜 무서운 여자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왜 누나만 줘요? 하고 들어 누워야 속이 시원하겠냐? 원래 있는 놈이 더 한다더니 넌 이 좋은 집에 살면서도 욕심이 끝이 없구나. 우리 부모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돈 문제 하나로 지금 부모님을 그렇게 매도해. 욕심이라뇨. 매도라뇨.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철저하게 시댁 식구구나. 나랑 한 이불 덮고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저기 저 13억짜리 아파트를 주고받는 그들의 가족이구나. 나는 그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동거인일 뿐이구나. 그래. 당신한텐 내가 욕심 많은 속물로 보이겠지. 근데 여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오빠한텐 13억짜리 빌딩 주시고 나한텐 너 시집가서 잘 사니까 됐지. 하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 줬다고 쳐. 당신은 사위로서 안 서운하겠어? 장인어른, 이건 좀 너무하십니다. 소리 안 나오겠냐고.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비유가 틀렸지. 처남이 16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난 아무 말 안 해. 됐고 집에 가서 얘기해. 운전하는 사람 신경 긁지 말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16억짜리 한강뷰 아파트. 평소엔 그렇게 안락하고 자랑스럽던 이 집이 그날따라 왜 그리 춥고 낯설게 느껴지던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마치 저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듯이요. 샤워 물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신우이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언니 돈 욕심 티 난다. 그 비웃음. 그리고 남편의 말. 너 진짜 무서운 여자네. 제가 정말 무서운 여자인가요? 제가 정말 욕심쟁이인가요? 저는 그저 우리 부부도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너희도 고생 많다 아들아 며느라. 너희 목도 챙겨주마 하는 그 마음을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철저한 배제와 절 욕심쟁이로 몰아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 뿐이었죠. 씻고 나온 남편은 맥주 한 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 집 안 사주셨으면, 나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으면 너 나랑 결혼했겠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저를 완전히 모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애한 3년 함께 아껴 쓰고 저축하며 미래를 그렸던 시간들, 제가 혼수며 인테리어며 1억 넘게 쏟아부었던 그 노력들을 이 남자는 단 한순간에 조건 보고 한 결혼으로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오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집 보고 결혼했어. 나 공무원 집안 딸이야. 나도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 어디서 사람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제가 패배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피곤하다. 잘 거니까 건들지 마라. 그리고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해. 수진이 챙겨줘서 고맙다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라니요. 신우이한테 13억 준 게 고맙다고. 며느리가 전화를 하라니요. 이게 시트콤입니까? 아니면 호러입니까?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의 뒷모습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편하겠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랐고 집도 있겠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이 집안에서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나와 찬물을 들이켰지만 속은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SNS를 켰는데 알고리즘이 무섭더군요. 친구 추천 목록에 박수진이 떴습니다. 우리 신우이요. 홀린 듯이 들어갔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더군요. 오늘 낮에 찍은 것 같은 셀카. 뒤에는 부산 바다가 보이고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멘트. 역시 우리 아빠 최고. 미리 받는 결혼 선물. 아니 비혼 선물. 키읔키읔키읔. 좋아요 개수가 수백 개. 댓글에는 우와 수진아 축하해. 부럽다 건물주네 이제. 같은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은 말했습니다. 지은아 덮어. 그냥 자. 건드려봤자 너만 손해야. 하지만 감정은 이미 제 손가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 저장된 이름 형님 신우이.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신호음이 가더군요. 뚜루르, 뚜루르. 신호음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을까? 남편 말대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야, 지금 말 안 하면 난 평생 이 집안 호구로 살아야 해. 제 엄지손가락이 종료 버튼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을 때쯤 딸깍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올케? 신우이, 수진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취기가 오른 듯한 텐션이 높은 목소리. 아마 부산 친구들에게
13억짜리 선물 받았다고 한턱 쏘고 들어온 모양이더군요. 뒤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형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최대한 침착하게 예의 바르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 친구들이랑 와인 한잔하고 이제 들어왔지. 왜? 무슨 일 있어? 오빠랑 싸웠어? 저 여유. 저 천진난만함.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싸운 건 아니고요. 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요. 부산 아파트 형님한테 증여하신다는 거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그거? 왜? 올케가 듣기엔 좀 그랬나 보네? 좀 그런 정도가 아니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랑 그이 많이 당황했어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영원이잖아요. 지금 사는 집 할아버지가 그이 취업 선물로 주신 거고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 중 가장 큰 덩어리인 부산집을 상의 한마디 없이 형님한테만 주신다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네요. 저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논리가 아닌 비아냥이었습니다. 서운해? 올케, 지금 서운하다고 했어?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올케, 솔직해지자 우리. 서운한 게 아니라 배 아픈 거 아니야? 내 몫으로 13억 떨어진다니까 그게 올케 주머니로 안 들어와서 미치겠는 거잖아. 안 그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거나 아들을 조금 더 챙겨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쏙 빼놓고 형님만 챙기시니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가 말을 뚝 잘랐습니다. 야, 김지은.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올케에서 야, 김지은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 지금 조선시대에서 왔니? 아들을 더 줘? 그리고 오빠가 쏙 빠지긴 뭘 빠져. 걔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집이 얼만데. 할아버지가 준 거? 웃기지 마. 그거 다 우리 집안, 박씨 집안 재산이야. 너네 친정에서 해준 거 아니라고. 내가 16억짜리 집에 공짜로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13억 받는 건 불공평한 거야.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의 뇌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재산과 부모 재산을 섞어서 우리 집안 돈으로 퉁치고 며느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자로 규정해버리는 저 논리.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할 비교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요, 오빠 장가 갈 때 5천, 저 시집 갈 때 5천. 정말 10원 한 장 안 틀리고 똑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시집살이?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오빠한테 바라는 거 없이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해두셨고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은 푸아,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요. 아이고 우리 올케 효녀났네. 효녀났어. 5천만 원? 야, 5천만 원이랑 13억이랑 같니? 지금 단위가 다르잖아, 단위가. 너네 부모님이 5천만 원 줘서 공평해서 좋겠다. 근데 어쩌니? 우리 부모님은 스케일이 달라서 13억을 주신다는데 그 5천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새 좀 떨지 마. 없어 보여, 진짜. 머릿속에서 팅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피땀 어린 5천만 원을 저렇게 조롱거리로 만들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 공무원으로 박봉에 시달리며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부모님을 모독당하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격식? 다 집어치워. 형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희 부모님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형님 나이 40이에요. 40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독립도 안 하고 늙으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거 그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부모님이 오냐오냐 해주시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나이 40 먹고 부모 등골 빼먹는 딸한테 누가 13억을 주는지 저질러 버렸습니다. 금기어였던 나이 결혼 캥거루죠. 키워드를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침묵. 그리고 들려온 신우이의 목소리는 아까의 그 경박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낮고 살벌한 목소리였죠. 너 지금 뭐라 그랬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오빠는 취업하자마자 독립해서 제 밥벌이하고 살았어요. 형님은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명품 백 사고 해외여행 다니느라 돈 다 쓰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남은 재산까지 싹 가져가겠다고요? 그게 양심이 있는 겁니까? 야, 이 미친년아. 드디어 터졌습니다. 쌍욕이 날아왔습니다.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어디서 굴러먹던 게 들어와서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집안 딸이야. 박수진이라고. 너 같은 며느리 나부랭이는 백날 기어봤자 남이야 남.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 지랄이야 지랄이. 제 손은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더군요. 그래,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하더니 결국 네 밑바닥은 이거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중 532. 빨간색 녹음 버튼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듣고 있으니까. 그래, 들어라 이거지 같은 년아. 너 솔직히 말해. 우리 오빠 돈 보고 결혼했지? 시댁 재산 좀 뜯어먹어. 보려고 들어왔는데 시누이가 다 가져간다니까. 눈 뒤집히지? 거지근성 어디 안 간다더니. 딱 그 짝이네.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 평생 그렇게 남의 돈이나 탐내면서 살아봐라. 10원 한 장 떨어지나. 욕설과 모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거지, 속물, 남의 돈 탐내는 년. 저는 그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 귀에 그리고 제 휴대폰에 새겨 넣었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잡았다. 이거면 됩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남편도 더 이상 제 탓을 못할 겁니다. 제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 남편이라도 자기 아내가 누이 동생한테 미친 엑스 거지 같은 엑스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진 않겠죠. 다 하셨어요? 제가 차갑게 묻자 시누이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왜? 찔리냐? 어디 가서 씹으려봐. 네가 먼저 전화해서 시비 털었다고. 동네 방네 소문내줄 테니까 끊어 재수 없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제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속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남편과 2차전을 치러야 하니까요. 안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남편. 내일 아침 당신은 이 녹음 파일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과연 그때도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리고 이놈의 시댁 월드는 제 예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제가 믿었던 그 증거가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비참하게 배신당하는 순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휴대폰이 마치 폭탄 스위치처럼 들려 있었죠. 아침 7시.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당신은 참 편해서 좋겠다. 당신 여동생이 당신 아내를 거지라고 불렀는데 꿀잠 자고 일어나서 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여보 앉아봐. 제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차가웠던지 물을 마시던 남편이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더군요. 아침부터 왜 그래? 분위기 잡지 말고 밥이나 먹자. 나 늦었어. 회피하려고 하는 남편을 식탁 의자에 거의 강제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쁜 거 아는데 딱 3분만 내. 당신 어제 나보고 돈 욕심 부리는 속물이라고 했지? 당신 여동생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당신 귀로 직접 확인해. 정적 속의 신우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제가 따지기 시작하자 급변하는 태도,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그 쌍욕들. 야, 이 미친년아. 거지근성 어디 안 간다더니 딱 그 짝이네.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 병신아.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처음엔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래, 화나겠지. 자기 아내가 이런 취급을 당했는데. 저는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수진이 이 기집애가 돌았나 하면서 당장 전화기를 들고 동생을 혼내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하며 저를 안아주길 바랐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3분간의 지옥 같은 폭로가 끝나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거 녹음했냐? 뭐? 통화 녹음했냐고 묻잖아. 와, 소름 끼친다 너. 가족끼리 통화하면서 녹음기 켜고 작정하고 덤빈 거야 지금? 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욕설 내용이 아니라 녹음을 했다는 사실에 화를 낸다고요? 본질을 흐려도 유분수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보,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 아가씨가 나한테 거지래. 미친 X이래. 당신 아내가 신우이한테 병신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녹음한 게 문제야? 제가 악을 쓰자 남편이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자고 있던 아이가 방에서 으악 마이너스 하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네가 먼저 긁었잖아. 네가 먼저 긁었잖아. 녹음 들어보니까 가관이네. 네가 밤늦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남의 재산 가지고 따지고 들었더만. 수진이가 성격 불같은 거 몰라. 걔 원래 건들면 무는 애야. 알면서 왜 건드려? 네가 독립도 안 하고 얹혀 사냐면서. 자존심 긁어놓고 욕먹으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하.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해자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다는 논리. 그럼 당신은 내가 저런 쌍욕을 들어도 싸다는 거야? 내가 없는 말 했어? 나이 40에 독립 안 한 거 팩트잖아. 13억 받는 거 불공평한 거 팩트잖아. 맞는 말하니까. 할 말 없어서 욕한 건데 그게 내 잘못이야? 그래. 내 잘못이야. 누가 너한테 팩트 체크하래. 판사야. 부모님이 주시겠다는데. 네가 뭔데 밤에 전화해서 훈계질이야. 그리고 뭐? 너네 집은 5천 줬는데 우리 집은 13억 줘서 배 아프다 이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쪽팔리지도 않냐? 그 5천만 원 타령 좀 그만해. 듣는 사람 지겨워 죽겠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신우이가 우리 부모님 무시했을 때보다 남편이 이럴 때가 100배 1000배 더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적당히 데리고 살기 편한 여자가 필요했던 건가? 오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부부잖아. 일심동체라며. 당신 여동생이 나를 남 취급하고 모욕하는데 당신마저 나를 남 취급하면 나 이 집에서 뭐야? 식모야? 애 키우는 기계야? 아니면 할아버지가 사준 이 집에 얹혀 사는 기생충이야? 제 절규의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일어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정말 사무적인 말투로 툭 내뱉더군요.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 내지 마.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경고하는데 이 녹음 파일 부모님한테 들려드릴 생각 마라. 엄마 혈압 높으신 거 알지? 내가 며느리 돌이 못해서 신우이랑 싸움박질하고 다닌 거 알면 부모님이 널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아이고 우리 며느리 불쌍해라. 하실 것 같아. 어디서 못돼 먹은 게 들어와서 남매 이간질이야? 하실 거다. 제발 좀 주제 파악 좀 하고 조용히 살아.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남편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제 발은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차가운 강화마루.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신우이와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씨 집안이라는 거대한 성벽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성벽 안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고요. 내가 기어오르려고 해봤자 넌 외부인이야. 그의 마지막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6억짜리 한강뷰 아파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집이 사실은 내 집이 아니었구나. 나는 언제든 남편의 말 한마디면 쫓겨날 수 있는 계약서 없는 세입자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녹음 파일 속 신우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댁 재산 보고 결혼한 티 작장내. 남편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5천만 원 타령 좀 그만해. 지겨워 죽겠으니까. 두 남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화가 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핏줄 앞에서는 괴물이 되는구나. 안방에서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고 있던 대성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고 내가 불쌍해서 울고 이런 아빠와 고모를 둔 내 새끼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다 쏟고 나니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도끼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조용히 살라고 했던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조용히 살아? 쫓겨나기 싫으면? 아니 내가 왜? 내가 낸 인테리어 비용 1억 3천. 내가 쏟은 시간과 노력. 그걸 다 부정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날 순 없지. 이대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으면 난 평생 저 인간들의 노예로 살다가 버려질 거야.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신인. 누구였을까요? 남편이 절대 알리지 말라던 그분들. 시부모님? 아니요.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잔인하게 이 막장 드라마의 엔딩을 제가 직접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며느리의 마지막 반격.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혈압 쓰러지시니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아, 이 집안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있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 평소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같은 가식적인 이모티콘만 오가던 그 평화로운 채팅방 말이죠. 저는 망설임 없이 어젯밤 녹음 파일을 그곳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형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같은 여자로서 이런 모욕을 듣고도 참아야 하는 건지 어머님 아버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저릿저릿하더군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반응은 10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가 온 건 역시나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1통, 5통, 10통.
화면이 쉴 새 없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장문이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 딸이 미쳤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마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예상대로입니다. 세아가 너 이게 무슨 행패니? 아침부터 온 가족 있는 방에 이런 걸 올려서 집안 분란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니. 수진이가 원래 말 험한 거 알면서 언니 된 사람이 그걸 하나 못 받아줘서 시비 걸고 녹음까지 해?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실망이다. 하. 실망이다.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졌습니다. 딸이 올케한테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한 건 말이 좀 험한 것이고 며느리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건 행패이자 집안 분란이랍니다. 곧이어 시아버지의 카톡도 올라왔습니다. 당장 글 내려라. 어디 어른들 있는 방에 이런 쌍스러운 걸 올려. 저녁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무릎을 꿇어라.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 카톡들을 캡처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증거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했더군요.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가 보내지 말랬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글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를 끝냈기 때문일까요? 여보. 당신 반응 보니까, 그리고 당신 부모님 반응 보니까 답이 나왔어. 무슨 답? 당장 가서 빌어. 엄마 지금 뒷목 잡고 누우셨어.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가씨야. 그리고 당신이고. 나 이혼할 거야. 이혼.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더군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저 며칠 삐져 있다가 명품 가방 하나 사주면 풀릴 줄 알았겠죠. 이혼? 야, 너 미쳤어? 애는 어쩌고? 그리고 이혼하면 너 빈털털이야. 이 집 네 명인 거 알지? 끝까지 돈, 돈, 돈. 알아. 이 집 당신 할아버지가 주신 거. 근데 나도 1억 3천 태웠어. 그리고 4년 동안 맞벌이 하면서 생활비 대고 애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한 기여도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보자. 빈털털이? 웃기지 마. 나 우리 부모님 귀한 딸이야. 거지 취급받으면서 16억짜리 감옥에 사느니 원룸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 거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친정엄마가 오셔서 데려가셨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더군요. 가지마. 얘기 좀 해. 아, 진짜 왜 이래.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징그럽게 느껴졌거든요. 법원에서 보자. 그리고 아가씨한테 전해. 모욕죄 고소장 곧 날아갈 거라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는데 눈물이 나기보단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소송 전쟁. 아이 양육권 문제.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 애 생각해서 참지 그랬어. 라고 말할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참았어야 했을까요? 13억 아파트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무례함과 차별, 그리고 정서적 폭력. 그걸 견디는 게 과연 현명한 아내이고 착한 며느리일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문자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용서해 줄게. 하지만 오늘 넘기면 진짜 끝이야. 후회하지 마라. 후회라.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립니다. 과연 제가 그 거대한 시댁을 상대로,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게 지혜를 빌려주세요. 제가 욕심 많은 속물이었나요? 아니면 제 권리를 찾은 건가요? 앞으로 닥칠 이 진흙탕 싸움에서 제가 버틸 수 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남편은 16억 집을 지켰고 신우이는 13억 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짐가방 하나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지만 제가 얻은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면 더 독하게 했어야 했나요? 댓글로 저를 마구 꾸짖어 주셔도 좋고 응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홀로 선 저에게는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이 되어버린 며느리 김지은이었습니다.